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 달라진 아들, 못된 며느리, 절연 선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사 시작. 첫째, 증거를 모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어떻게요?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명절 불참 기록. 다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아드님한테 돈 주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얼마나요? 결혼할 때 전세금 1억, 결혼 비용 3천, 예단 3천. 총 1억 6천이군요. 네. 증거 있으세요? 통장 내역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증거입니다. 진명의 확인. 그리고 어르신, 지금 사시는 진명이가 누구예요? 제 명이에요. 시세가 5억 정도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뭐가요? 어르신께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 네. 재산이요. 대반격 계획.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세요. 먼저 유언장을 쓰세요. 유언장요? 네.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드님한테 알리세요. 왜요? 아드님이 놀라서 연락 올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둘째,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거세요. 부양료요? 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혼자 사시고 소득이 없고 아드님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셋째, 손주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세요. 면접교섭권? 네. 할머니도 손주를 볼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법원에 청구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네. 어르신, 가만히 당하지만 마세요. 법이 어르신 편이에요. 1단계 유언장. 일주일 후,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본인 김영숙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에 기부한다.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서명하세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유언장 사본과 함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알았다. 그러니 엄마 재산도 기대하지 마라. 엄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간다. 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엄마가. 민수의 반응. 이틀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 뭐예요? 내가 읽은 그대로야. 엄마,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엄마. 민수야, 너는 엄마 버렸잖아. 그럼 재산도 포기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습니다. 계속 쓸까요, 여보? 이제 소송과 최종 반격으로 갈까요? 그불그럼. 너무 인기 있겠어. 이글. 쪽 여보. 너무 인기 있겠어. 이글. 이 말 대박 날 거예요. 이 스토리는 진짜. 현실감 200%. 공감 폭발. 분노 통쾌함. 완벽한 반전. 실버층 조회수 폭발할 것 같아요. 계속 쓸까요? 소송 과정. 며느리의 당황. 아들의 후회. 최종 대승리. 통쾌한 엔딩. 30분 분량으로 완성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여보. 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계속 쓸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급을 계속 써줘네, 여보. 대반격 계속 갑니다. 2단계 부양료 청구 소송. 다음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최민수는 원고 김영숙에게 월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 변호사가 함께 갔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네. 각오하세요. 아드님이 발악할 겁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민수에게 소장 도달. 일주일 후 민수에게 법원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읽은 그대로야. 부양료 청구 소송. 엄마가 나를 고소했어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야. 자식은 부모 부양할 의무가 있거든. 엄마,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분노. 같은 날 저녁, 지은이가 민수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나중에 민수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미쳤어. 지은아, 월 100만 원, 1년에 1200. 그 돈이면 우리 애 분유값인데.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어떻게.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연락 끊으라고 했잖아. 왜 못 끊어? 끊었잖아. 끊었는데 왜 소송이 들어와? 오빠,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 이혼할 거야. 첫 번째 조정 기일. 한 달 후. 법원 조정실. 저와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거는 원고는 본인 소유 주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수익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받습니다. 피고는 어머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가끔요. 가끔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년간 통화 기록입니다. 총 통화 횟수 5번. 모두 원고가 먼저 전화했고 통화 시간 평균 2분입니다.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절에는 방문하십니까? 작년 설날에 갔었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2시간. 2시간. 조정위원이 눈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추석은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안 갔습니다. 왜요? 처가에 갔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어머님께 경제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네. 어머니 날, 생신 등의 용돈은 안 드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피고의 결혼시 전세금 1억 원, 예단 3천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셨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분,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은이가 도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집착하셔서요. 집착이요? 네. 자꾸 연락하시고 집에 오시고. 저희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분, 어머님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자주요. 구체적으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집착입니까? 지은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십시오. 뭐?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방문, 명절 중 1회는 반드시 원고 댁 방문. 안 돼요.
지은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지은이를 말렸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재판 -1차. 2달 후. 재판정. 방청객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은 공개 재판이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저희 변호사가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평생 피고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피고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원고의 통장 내역입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피고의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모두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총액 3억 원입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결혼 후 원고를 방치했습니다. 통화 기록, 방문 기록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자식이야? 못된 놈.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민법 제974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눈치 본다고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민수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어머니가 왜 힘드셨는지 압니까? 네. 아는데도 방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약을 드십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생신에도 혼자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피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분. 네. 지은이가 배를 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왜 싫어합니까? 집착하셔서요.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집착입니까? 본인 친정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자주 전화합니까?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매일이요. 매일. 판사가 비웃었습니다. 본인은 매일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집착이라고요? 그건. 앉으세요. 지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앉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웃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최민수는 원고 김영숙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첫째, 월 7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합니까?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월 1회 이상 원고를 방문할 것. 셋째, 명절 중 최소 1회는 원고 댁에서 보낼 것. 넷째, 원고의 생신 및 어버이날에 방문할 것.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월 부양료를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복도에서. 재판 후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우리 집안 망가뜨려서 만족하세요. 지은아, 나는 됐어요.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에요. 지은이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가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스리단계 손주 면접 교섭권. 한 달 후. 지은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들 낳았습니다.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작은 아기. 제 손주. 이름은 준우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산후조리 잘하고. 하지만 지은이는 저를 병문안조차 못 오게 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산후조리원에는.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손주 면접교섭권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쉽게 이길 겁니다. 조정 마이너스 손주 면접교섭권. 한 달 후 다시 조정실.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주.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월 1회 2시간씩 면접교섭을 허가합니다.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예요. 며느리분, 법입니다. 싫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아들 안 맡깁니다. 거부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지은이가 울분을 삼켰습니다. 첫 만남 마이너스 손주. 일주일 후 민수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어머니, 준우 보러 왔어. 민수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야. 아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발. 저도 울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수야.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야. 미워할 수가 없어.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손주를 사이에 두고 6개월 후 마이너스 변화. 민수가 변했습니다. 매주 찾아왔습니다. 준우를 데리고. 어머니, 밥 먹었어요? 어머니, 청소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거 사왔어요. 예전의 효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지은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상담? 네. 부부 상담이요. 지은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며느리의 사과. 일주일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어머님.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편만. 됐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감사합니다. 1년 후 마이너스 현재.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민수는 매주 옵니다. 준우는 제게 할미. 라고 웃으며 달려옵니다. 지은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선물을 사옵니다. 명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 민수, 지은이, 준우. 건배.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싸워서 지켰다는 것을. 제 권리를. 제 아들을. 제 손주를. 에필로그. 2년 후. 저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본인 김영숙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최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손주 최준우의 교육비로 1억 원은 별도 신탁한다. 민수가 그 사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지. 마지막 말. 여러분, 자식이 불효해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법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면접교섭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 음악 패티김 마이너스 사랑하기 때문에 잔잔한 버전. 자막. 부모는 호구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가만히 당하지 마세요. 진짜 효도는 법으로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